보면은 이제 마냥 낙관론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네. 그러면서도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심을 갖고 쫙 봤더니 아까 금값 얘기를 했었지만 증시하고 금값은 지금 계속 사상 최고치예요. 네. 근데 소위 얘기하고 있는 크립토 시장은 좋긴 좋은데 최고점을 계속 경신하거나 막 빵빵 치고 올라가는 느낌은 좀 적은데 이게 디커플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네. 예전에 같이 갔었잖아요, 나스닥이랑. 네. 근데 그게 현상이 조금 약해진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지금 코인 투자분들은 머리가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국 주식 연일 최고점이고 금도 올라가는데 코인만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인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을 좀 크게 보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그러죠. 뭐 인덱스 투자. 예를 들어서 개별 종목이 싫더라도 투자할 수밖에 없게끔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가 투자하기 너무 싫어요. 테슬라 싫어하는데 테슬라가 들어있는 이제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네. 그런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테슬라를 투자하게 되는 거죠. 사게 되는 것이.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을 투자 안 한다 하더라도 지수율 추종하는 상품들을 사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자본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타깃 데이트 펀드라고 이제 미국 국민들이 뭐 은퇴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자산을 배분해주는 이런 펀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뭐 401k 노후연금 펀드라던가 이러한 패시브 투자 성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 증시에는.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고 금 ETF 같은 도 마찬가지고. 근데 암호화폐 시장을 봤을 때는 지금 기관들도 그렇고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입구라 그러죠. 유입구 같은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코인 투자분들 비트이더 없어요. 알트코인 투자만 하시기 때문에 알트코인 투자에 자본이 들어와야 크립토 시장이 좋아지는데 지금은 패시브 투자처럼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품들 구조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자본이 들어오고 있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 순서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경제 용어 중에 뭐 부유층이나 대기업들 같은 이제 상위 계층에서 그리고 이제 중소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흩어지는 거죠. 하위 계층으로 뭐 서민들이나 중소기업들로 경제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이면 위에서 아래로 좀 흘러간다. 이런 걸 우리가 낙수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자산 시장에도 낙수 효과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자산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올 때 처음에 대형주에서 자본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형주 그리고 소형주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 골짜기를 비유를 했을 때 제일 위에 있는 곳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S&P 500이라던가 나스닥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M7 기업들이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하단에 미국 증시로 따졌을 때 러셀? 예, 맞아요. 소형주로 따졌을 때 혹시 하셨어요, 러셀? 러셀 그냥 알고는 있죠. 하고 계신 거. 러셀 쪽은 하진 않아요. 아, 네. 러셀 2000이 이제 가장 밑 바닥에 있는데 러셀 2000이 작년 12월 달에 전고점 돌파하고 가장 최근에 전고점 살짝 돌파해서 그죠. 지금 떨어지고 네. 있거든요. 떨어지고 있어서 러셀 2000이 돌파를 해야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유동성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왜냐면 같은 소형주고 그리고 미국의 소형주가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암호화폐 시장 먼저 들어오기엔 조금 힘들죠. 네, 그래서 지금 러셀 2000도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순서가 아직 닿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 말씀을 하면 찬물도 우아래가 있어 그러는데 네, 맞아요. 약간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그 딴에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올 때 비슷하게 쳐다보는 눈높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나 이런 것도 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그 러셀 쪽은 변동성이 좀 많이 세잖아요. 러셀만큼 세죠. 그렇죠. 알트코인이. 알트코인이 더 세죠. 솔직히 말하면 더 세죠. 더 세죠. 네. 막 하루에 빡빡빡빡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궁금한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스테이를 계속하고 미국 시장만 지금 좀 올라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런 시장이 조금 장기화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전체적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 근거가 방금 말씀드린 러셀 2000. 일단은 알트 그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알트 불장이 언제와 알트 상장이 언제와 이런 생각들을 하세요. 네. 알트 상장 오는 거를 우리가 체킹을 하려면 러셀 2000 보시면 돼요. 러셀 2000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연일 불을 뿜는다. 그럼 우리 알트코인 시장으로도 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러셀 2000을 지금 봤을 때 일단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미국 그 주식시장 역사적으로 상승장을 봤을 때 러셀 2000이 상승 없이 미국 주식 상승장이 끝났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쵸. 무조건 러셀 2000이 상승을 하고 전이든 후든 러셀 2000이 먼저 올라가고 나서 뭐 전이든 뭐 올라가고 나서가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면 러셀이 무조건 올라가는 구조죠.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소형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지수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미국의 경제의 바로미터거든요. 경제가 좋아야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러셀 2000이 유의미하게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도 아직 순서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러셀 2000이 지금 4월 9일부터 반등을 했거든요. 나스닥이 아마 한 30% 정도 올랐고 러셀이 28% 정도 올랐어요. 근데 보통 본격적인 광기의 상승장 들어서면 소형 지수가 중형 지수나 대형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쵸. 가벼우니까. 근데 아직도 나스닥보다 못 올랐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룸이 남았다. 맞아요. 그래서 러셀 2000이 지금까지 미국 주식 상승장에서 단 한 번도 상승이 없이 끝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만약에 러셀 2000이 상승한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을 할 거다. 누군가는 그걸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맞아요. 그랬든 아니든 간에 한 번은 그 상승이 나오고 그러면은 알트코인이랑도 자금적으로 볼 때 좀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있다. 굉장히 높죠. 아, 높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있는데 트럼프의 친크립토 정책이죠.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미, 예. 트럼프가 크립토 정책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고 뭐 지니어스 법안이라던가 뭐 클레이티 법안 같은 이런 법안들을 통해서 기관들이 우리 크립토 시장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환경을 지금 개선해 주고 있잖아요. 알트 불장 언제와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한 가지 긍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0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바이든 정부 때는 마킹 메이킹이라고 그러죠. 크립토 시장의 MM 기업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했어요. 심지어 FTX 거래소 무너지고 나서는 MM 기업들도 무너졌고 네. 그리고 그 헤지 펀드나 MM 기업들을 다루는 핸들링하는 그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도 암호화폐 크립토 자금줄을 다 닫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뭐 점프 트레이딩이라던가 뭐 윈터뮤트 같은 이런 대형 MM 기업들도 지금 영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크립토에 지금 자본줄을 열고 있고요. 그래서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 트럼프 정부 때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고 있죠. 네. 그리고 MM 기업들도 들어온다고 하면은 아마도 21년도에 봤었던 알트 광기 상승장을 경험하시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또 알트코인 현물 ETF도 승인 지금 예정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아까 이제 똑같은 거죠. 패시브 인덱스 역할을 하는 거죠. 알트코인 현물 ETF.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의 붐업을 이뤄줄 수 있는. 네. 그럼 머스크 형 또 그거 나오는 거야. 갈 거니까 기분 나오는 거야. 또 나오죠. 그밈 나오면서 돌아다니고 계속 가겠죠. 예, 계속 간다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다들 외치고 있고 주변에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런 날이 또 맞아요. 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을 네네, 드리면 얼마든지요. 예. 기관 투자자들이 또 트럼프 정부가 열어주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네. 월가에서 지금 라이징 기업들이 사실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라이징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 DAT라고 디지털 에셋 트레저리라고 이제 크립토 자산을 비축하면서 자기네들 주가를 올리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A라는 회사가 이더리움을 사요. 이더리움 사서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순자산 가치가. 그리고 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것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킹 풀에 맡겨요. 이자를 받으면 그 이자를 갖고 또 맡겨요. 그럼 복리 이자까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본인들의 순자산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 돈을 갖고 또 이더리움을 사고 계속 선순환이 되면서 본인들 주가를 올리는 게 이제 DAT 기업이거든요. 월가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솔라나까지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크립토 자산을 계속해서 비축하면서 이런 지금 어떻게 보면 월가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상승 없이 미국 증시만 상승한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죠. 그뭐 폴카닷이라는 네. 것도 있나요? 있어요. 걔도 요즘에 뉴스가 나오고 저같이 잘 모르는 저는 진짜 암호화폐는 기사로만 접하는 편인데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들 붐업이 되고 있고 뭔가가 되고 있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가고 이런 얘기에 조금 더 재밌게 들으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런 게 있고 비트코인 하면 반감기라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10월에 종료예요? 반감기 사이클상 10월 달이 이제 마무리죠. 시즌이 종료해요. 시즌이 종료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통?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그쵸. 혹시라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은 4년 동안 이제 공급량이 절반으로 주는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제 4년마다 상승장이 이어왔었어요. 지금까지 상승장을 보면은 13년도에 한번 발생했고요. 17년도, 21년도, 그리고 지금 24, 25 상승장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반감기 때 이후에 가격이 1년 뒤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고점을 넘었거든요. 최고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17년도, 21년도에는 뭐 1년 6개월, 뭐 1년 5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후에 올랐는데 네. 그게 당연한 거죠. 공급량이 그 수요보다 절반을 주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반감기가 올해 있었다. 그럼 내년도 뭐 이맘때쯤이라던가 혹은 내년도 1년 6개월 뒤에 네. 가격이 전고점을 넘거든요. 근데 24년도부터는 좀 사이클이 바뀌었어요. 24년도 4월 달에 반감기가 있었고 예.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된 게 3월 달에 돌파가 됐거든요. 네. 그럼 원래 4년 반감기 사이클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그러면 지금쯤 전고점을 돌파해야죠. 비트코인이. 그러네요. 근데 작년 3월 달에 돌파를 했다는 거는 무언가 4년 반감기 사이클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작년 1월 11일 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이 됐잖아요. 네. 미국 자산으로 정식적으로 편입이 됐어요. 비트코인이. 그 말은 즉슨 달러랑 환매가 가능하다는 거고 앞으로 크립토 자산은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핸들링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시장에 퍼지면서 기관들이 담기 시작했죠. 예. 그때부터는 4년 반감기 사이클이 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수요와 공급의 4년 반감기 법칙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다면 예. 지금은 이제 월가 기관들의 수요와 뭐 공급, 수요와 뭐 매수 매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월말 월초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빠지거든요. 뭐 이러한 이유들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은 10월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10월이 지나고 나서도 비트코인이 상승 사이클이 계속 된다. 그러면 4년 반감기 사이클은 깨졌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는 근데 그 깨진 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한 게 맞는 게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는 그냥 수요 공급으로만 갖고 이게 제도권의 편입이 좀 덜 돼 있었고 될 거라는 기대감만 있었던 거고 좀 사람들의 비트코인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는데 한 이게 2020년 이후부터는 코로나 시국 이후부터는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실체를 좀 이제 사람들이 확인을 했다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과거의 것들과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펀드멘탈도 충분히 영향을 주죠. 예전보다는 인식이 달라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4년 그 사이클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럼 투자하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전이 좋았죠. 비트코인만 따졌을 때는. 예. 네. 딱 그때 해가지고 이때 먹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 무조건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위험한 게 뭐냐면 그 4년 반감기 사이클을 머릿속에 넣고 분석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가. 그래서 언제 깨질지 모르고 예.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요게 가장 문제점인 거죠. 어. 그래서 아마도 월가 기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이클이 앞당겨졌거나 사이클이 좀 연기됐거나 그래서 가능성이 높고 지금 상황만 봤을 때는 10월 이후까지도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어졌다고 봐야겠죠. 저 궁금한데 저희는 이제 저는 증권을 오래 했잖아요. 네. 각종 음모론이 많이 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어떤 게 궁금하냐면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큰 손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결국에 제도권이 들어왔잖아요, 형님들이. 그러면 그냥반들이 장난치지 않을까라는 불신이나 혹은 반대로 기대도 하거든요. 이분들이 땡겨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존재를 하나요? 지금 그 음모론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분석하는 시대는 지났고요. 네. 사실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17년도, 뭐 18년도, 20년도 막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다 음모론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랬구나. 음모론이 어떻게 보면은 좀 정확도가 더 높았죠. 그때는 미국 증시랑 상관관계도 굉장히 낮았고 그만큼 제도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음모론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이제 24년도 아무리 못하더라도 최소한 1월 11일 이후부터는 음모론 접근한 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암호화폐를 아예 별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거든요. 주식시장에 있었던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온 게 블록체인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제도권 내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미국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아예 다른 자산 시장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유형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죠. 이제는 진짜 디지털 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상품 유형이. 아직 뭐 디지털 금까지 가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이렇게 많이들 부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거는 보시는 분들은 코인 관심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이거를 보고 계실 거라고요. 지금 저희 대화하는 거를 그리고 대표님 말씀을 듣고 계실 텐데
그 암호화폐 시장이 본격 상승할 만한 소위 말하는 재료 이벤트 남은 것들은 이제 올해 내년에 어떤 것들이 있다고 딱 짚어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다음 달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거든요. 네. 일단 다음 달 10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알트코인 현물 ETF가 지금 승인 예정 중에 있어요. SEC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 유동성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 증시랑 금 가격은 오르는데 우리 암호화폐 시장만 못 올라가는 이유를 말씀드렸을 때 패시브 인덱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패시브 인덱스 역할을 해주는 게 알트코인 현물 ETF죠. 지금 우리 크립토 시장에는 계속해서 자본을 좀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요소들, 구조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부재한 상황이고 만약에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그러면 그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된다 그래서 막 천문학적인 자본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10개의 알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8개 정도는 거래가 많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ETF 상품도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더리움과 같이 좀 매력이 있거나 경쟁력이 있는 알트코인들은 괜찮을 건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기관들이 투자할 이유는 없죠. 굳이 그거 말고도 투자할 자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기보다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온다기보다도 기대감이 많이 좀 크게 형성을 할 거예요. 암호화폐 시장에. 그럼 옥석 가리기가 또 당연히 뭐 그럼요. 되겠네요. 저는 요거는 1년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저는 이번 상승장 사이클 끝나기 전까지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을 다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아 그냥 대표님이 예.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알트코인 우리가 투자했고 우리가 좋아하던 알트코인들의 종류가 이제 바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대기업들이 발행한 알트코인들로 갈 거고 아까도 말씀하셨던 일론 머스크가 이제 뭐 화성 가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자회사를 갖고 있어서 그 자회사가 발행한 알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상장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동네 슈퍼랑 홈플러스나 이제 뭐 대기업들 대형 마켓이랑 이제 붙는 지금 순간이기 때문에 굳이 동네 마켓을 갖고 있을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막 알트코인에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난 뭐 평생 가져갈 거야. 뭐 B라는 코인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때뿐이죠. 이젠 요 상승장 시점에서 최대한 덜어내고 현금만 들고 있으면 앞으로 더 좋은 자산들을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10월 달에 기대해 볼 만한 게 10월 30일이죠. 말일날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스테이킹 네. 이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블랙록이죠. 블랙록 ETF 상품이 승인이 돼야지만 나머지 뭐 피델리티나 이런 그 자산운용사들의 상품들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블랙록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이 10월 30일 그거 이제 기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11월 달, 12월 달로 넘어가면 이더리움의 이제 메인넷 업그레이드, 푸사카 업그레이드라고 이제 12월 3일 날 지금 예정이 되어 네. 있거든요. 이거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뒷당겨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래서 뭐 환경 네트워크 그 체인 환경 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더리움이 직접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냥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더리움의 좀 굵직굵직한 메인넷 업그레이드 전 후로 봤을 때 항상 가격이 올랐거든요. 진짜로 실제로 뭐 좋아져서 가격이 오른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연말 아까 제가 좋게 보고 있었던 이유들과 같이 더불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이벤트를 또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어떤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코인도 그런 분야가 우리 이제 주식은 섹터가 있잖아요. 뭐 바이오, 반도체 이렇게 하는데 이쪽도 연말에 주목할 만한 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게 보는 코인이 있는데 네. 일단은 첫 번째 이더리움이죠. 음. 제가 뭐 타 방송에서도 2025년도는 이더리움의 한 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연초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올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욕을 좀 덜 먹겠구나. 다행이다. 뭐 한 100개 먹을 거 한 20개 먹겠구나. 다행이다 싶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왜 좋게 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10월 30일 날 현물 ETF 스테이킹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승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 가격의 안정성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변동성이 커요. 그리고 그 기관들 입장에서도 리스크성 자산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지금 스테이킹을 맡기는데 뭐 바이낸스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이런 스테이킹 플랫폼을 통해서 예치를 하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현물 ETF를 블랙록이 판매하는 현물 ETF 상품에서 이자를 준다고 하면 그
사설 플랫폼에 스테이킹 했었던 수요가 ETF로 옮겨가겠죠. 그리고 기관들의 이더리움 스테이킹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도 안전성이 좋아질 보장이 거고요. 되니까. 예, 변동성도 낮아질 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더리움의 이제 매력이 증진된다는 건데요. 지금 이더리움의 성격을 봤을 때 사실 성장주죠. 그리고 기대주고. 그래서 이런 성장주 성격을 갖고 있지만 만약에 현물 ETF 스테이킹이 된다. 제도권 내에서 채권형 상품의 성격까지 갖게 된다. 그럼 매력이 좀 더 한층 더 높아지는 거죠. 주주들한테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배분해 준다 그러면 성장주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장주 성격에서 채권형 성격까지 동시에 갖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의 매력은 한층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도권 내 채권형 크립토 상품 처음이자 그렇게 처음 채권형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솔라나죠. 솔라나는 지금 현존하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견줄 수 있는 이제 대형 알트코인 중에 한 가지인데 또 얘네들이 좋은 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미국계 대표 알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좀 견줄 수도 있고 미국계 대표 알트코인이고 그리고 지금 월가 기관의 이제 자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지금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미국계 코인을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지금 CME 선물 상장이 솔라나랑 XRP가 되어 있거든요. 네. 얘네 두 개가 10월 달에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들이죠. 왜냐하면 CME 선물 상장을 딱 해놓고 거기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입증이 돼야지만 그 현물 ETF가 상장이 되는 순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솔라나랑 XRP가 되어 있기 때문에 XRP가 죄송한데 리플이죠. 리플이죠? 예, 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네네네. 그래서 요 두 가지 코인이 선물 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리고 뭐 얘네 또 생태계에서 뭐 펌프앤펌이라던가 뭐 코인을 발행하는 이런 플랫폼이라던가 뭐 게임파이나 이런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높아요. 네트워크 수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솔라나를 조금 가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마지막이 체인링크인데요. 이더리움 솔라나에 비해서는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죠. 네. 네임밸류가. 처음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체인링크가 이제 어떤 코인이냐면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해가지고 블록체인 생태계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오라클이라 그러는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고 자동으로 계약을 해주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기능을 하려면은 이런 실제 우리 현재 실제 시장에서 이런 정보들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정부에서 이제 일정 기온이 떨어지면은 난방비를 지원해준다고 볼게요. 네. 서울에서 만약에 현재 기온이 0도 이하이면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럼 스마트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까지는 자동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의 현재 기온이 0도인지 10도인지 20도인지 몰라요. 그럼 이런 실제 온도 같은 이런 데이터들을 블록체인에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체인링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뭐 기상청이나 아니면 데이터 뭐 정보 제공자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블록체인에 넣어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잖아요.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뭐 1급, 2급, 뭐 3급 나눠가지고 네. 이분은 얼마를 지급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환자분의 병원 이런 데이터들도 필요하고 그러면 그 체인링크 측에서 보험사랑 이제 병원들의 현실 데이터들을 갖고 블록체인에 넣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A라는 분은 200만 원 지급해줘, 뭐 B라는 분은 300만 원 지급해줘,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런 오라클 시장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체인링크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JP모건이 됐던 미국의 금융 이런 은행들이 네.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거든요. 그리고 써야 되는 게 오라클이고 그리고 이 오라클 기능을 써야 된다 그러면 체인링크의 수요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체인링크가 아마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큰 애들로 오늘 해주셨고요. 네. 일부러 좀 그러신 것 같은데 큰 애들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친구들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여쭙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네. 그 여쭤봐도 될까요? 이게 코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어려운 게 소위 말해서 급등락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좀 많이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멘탈 관리하는 나만의 원칙이나 팁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원칙은 따로 없고요. 네. 저도 17년도에 코인 투자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막 전문가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문가죠. 그때는 저도 코린이었고 초보 투자자였고 그때 거의 한 10억이라는 돈을 넣었었거든요. 넣었었고 마이너스 90%까지 갔었어요. 야.
근데 사실 90%를 정리한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돈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때 제 기준으로는 진짜 정확하게 분석을 했고 믿음이 있었거든요. 공부를 확실히 했고 근데도 이렇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마이너스 90%니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자존심도 너무 상했고 저한테 일단 실망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마이너스 90%안 팔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물도 타고 결국에는 이젠 수익으로 실현을 해서 나왔거든요. 맞아요. 와 5년 걸렸거든요, 그게. 대단하다 그래도. 17년도부터 5년 걸렸으니까 예. 그때 사실 막 밖에도 안 나갔었어요. 막 그 위장약도 먹었었고 친구들이 뭐 밥 먹자 술 먹자 안 넘어가죠. 그쵸. 그래서 밖에도 안 나가고 막 하면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 예, 그런 시절을 보냈었고 그러면서 내가 왜 틀렸고 좀 잘못됐던 점들을 좀 다시 좀 회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부터는 거의 지금은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을 했죠. 한 3년 전, 4년 전부터는. 그래서 아마도 저랑 아마 비슷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코인 투자 하신 분들은. 네. 작년 상반기 때 비트코인 1억 원 넘었을 때 많이들 들어오셨을 거거든요. 항상 물려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1억 원 넘고 막 폭발할 때 그때 들어와요. 네. 작년 상반기, 작년 하반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더리움 올랐을 때 요거. 그래서 보통 이제 세 구간으로 나눴을 때 작년 상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거의 1년이 넘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뭐 70%, 많게는 뭐 90%까지로 갖고 가신 분들이 많을 건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알트코인 투자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캠이라 하면 언제 상승해도 그리고 언제 폭락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 한번 좀 들고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마이너스 90%를 5년 동안 버티면서 수익으로 실현해서 탈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지금 무조건 이제 조정장 때 좀 물을 타기는 해야죠. 내가 물려있는 종목에 타는 게 아니라 좀 우량주 위주로. 왜냐면 그 종목이 못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비트나 뭐 이더나 아니면 미국 주식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물을 타놓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물려있는 알트코인들은 최대한 갖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리 소문 없이 상승장이 찾아온다.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거의 10년간의 마이너스 90%를 다시 되돌린 맞아요. 경험에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마이너스 90이라는 거를 와 그걸 어떻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매일신문 그 구독자분들이랑 또 코인 투자자분들한테 추석이잖아요. 네. 좋은 이야기 한번 해주셔야 될 텐데 마지막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까요? 일단 좀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초쳐서 죄송합니다. 추석 연휴 때 가족들을 뵈면서 아마 미국 주식 투자자분들은 조금 웃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맞아. 코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웃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부모님이 너 코인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많이 올랐더라. 비트코인 많이 올라서 좋겠어. 근데 실상 내가 업비트나 이제 거래소 잔고를 보면 비트코인이 없고 이제 알트코인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뭐 60% 70%일 건데 한 가지 좀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저는 알트 불장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순서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견뎌 보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 좀 욕심을 줄여서 최대한 안전하게 엑시트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26, 27, 28, 28년도까지죠. 트럼프 임기 4년 동안은 저희가 그 기회라 그러죠. 말 그대로. 기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현금을 진짜 잘 쓰셔야 돼요.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고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기회가 열려있는 4년 동안은 진짜 열심히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요 또 매일신문 우리 방송도 많이 보시고 해서 좀 많이 공부를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마지막까지 스윗하고 젠틀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오셔가지고 초대해주시면 코인 시장이 이제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어떤 변곡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멘탈도 잡아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들 저희가 자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성 대표께서도 남은 추석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이슈의 박은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